전속밀도 D가 주어졌을 때 1, 2, 3에서의 최적 전하밀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최적 전하밀도는 전속밀도 D의 발산, 즉 다이버전스와 같습니다. 각 성분을 X, Y, G에 대해 편미분하여 더하면 결과는 2X 더하기 2Y 더하기 2G가 됩니다. 이제 이 식에 주어진 점 1, 2, 3을 대입합니다. 2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2 그리고 2 곱하기 3을 더하면 최종 결과는 12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유공간에서 도체면 위 한 점의 전개가 주어졌을 때 이 점에서의 면전 하밀도를 구해야 합니다. 핵심 공식부터 알아볼까요? 도체 표면의 면전 하밀도 ρs는 전속밀도 D와 같습니다. 그리고 자유공간에서 전속밀도 D는 엡실론 제로 곱하기 전개 2입니다. 즉 면전 하밀도는 엡실론 제로의 전개 2의 크기를 곱한 값이죠. 이제 주어진 전개 2의 크기를 계산해 봅시다. 각 성분의 제곱의 합에 루트를 씌우면 루트 36 더하기 4 더하기 9가 되어 루트 49, 즉 7이 됩니다. 따라서 면전 하밀도는 7 엡실론 제로가 정답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보기 4번입니다. 연구자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먼저 보기 1번은 연구자석의 정확한 정의이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다음으로 2번과 3번을 볼게요. 보자력과 잔류 자속 밀도는 강한 연구자석의 중요한 조건인데요. 보자력이 클수록 외부 자기장에 의해 자력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잔류 자속 밀도가 클수록 더 강한 자기를 띠게 됩니다. 따라서 2번과 3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4번이겠네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자석 재료로 폐회로를 만드는 것은 자석을 강하게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자석의 자력이 시간이 지나 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관 방법입니다. 따라서 4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4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L인 정사각형 도체의 전류 I가 흐를 때 중심점 P에서의 자개의 세기를 묻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N각형 중심의 자개의 세기 공식을 알면 바로 풀 수 있는데요. 여기 정사각형의 경우 H는 파이 L분의 2루트 I입니다. 이 공식을 문제의 보기와 비교해보면 정답이 4번인 것을 바로 알 수 있죠.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정삼각형과 정육각형 공식도 함께 암기해두면 좋습니다. 정연파 자속의 주파수를 2배로 높이고 최대값을 3배로 높이면 유도기 전력의 최대값은 어떻게 될까요? 유도기 전력 공식에 따르면 유도기 전력의 최대값은 주파수와 최대 자속의 곱에 비례합니다. 주파수가 2배, 최대 자속이 3배가 되었으므로 두 값을 곱하면 6배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전이함수를 주고 전개의 세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전개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은 바로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B죠. 주어진 함수 B를 X와 Y에 대해 각각 편미분하고 정리해주면 이런 식이 나와요. 이제 문제에 나온 점 2를 X와 Y에 대입만 하면 끝. 계산하면 정답은 짠. 5분의 4 곱하기 2i 더하기 j.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 어때요? 참 쉽죠? 접지 도체고와 점전화 문제입니다. 반지름 A인 접지 도체고의 중심에서 아미터 거리에 점전화 Q를 놓았을 때 도체고에 유도된 총 전하를 묻고 있네요. 이 문제는 영상전화법을 이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접지 도체고는 표면의 전위가 0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구 내부에 가상의 전하, 즉 영상전하 Q'이 있다고 가정하는 거죠. 이때 영상전하의 크기 공식은 Q'은 마이너스 하분의 A 곱하기 Q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묻는 도체고에 유도된 총 전하는 바로 이 영상전하의 크기와 같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공식 그대로인 3번 마이너스 하분의 A 곱하기 Q가 됩니다. 초전도체의 성질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해설을 보면 초전도체는 임계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고 내부 자기장 또한 0이 됩니다.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마이스너 효과 때문이죠. 따라서 내부의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3번 보기는 틀린 설명입니다. 9번 문제 풀어볼게요. 반지름 A, 권선수 1회인 원형 코일에 1A 전류가 흐를 때 중심점에 자개의 세기를 묻는 문제입니다. 원형 코일 중심에서 자개의 세기 공식은 H는 2A분의 NI입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값에는 1, I는 1을 대입하면
2A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모든 전기장치를 접지시키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정답은 바로 4번입니다. 설명이 조금 어려워 보이죠? 쉽게 알려드릴게요. 지구는 아주 거대한 그릇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위험한 전기가 조금 흘러들어가도 전체적인 높이, 즉 전위는 거의 변하지 않고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지구를 안전한 기준점으로 삼는 거랍니다. 동축 케이블의 단위 길이당 자기 인덕턴스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암페어 법칙으로 케이블 내부의 자기장을 구하고 이를 이용해 자속을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속을 전류로 나누면 인덕턴스 L을 얻을 수 있죠.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 공식은 2파이분의 뮤제로 곱하기 레인 A분의 B. 평행판 콘덴서 문제입니다. 전속밀도 D는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단위 최적당 에너지 W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입니다. 이때 유전체의 유전율 엡실론을 구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단위 최적당 축적되는 에너지 공식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W는 2엡실론분의 D제곱입니다. 우리가 구하려는 유전율에 대해 식을 정리하면 엡실론은 2W분의 D제곱이 됩니다. 이제 주어진 값들을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계산하면 1.4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제곱.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패러데이 원판 실험에서 검유계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유도 전류가 흐르려면 도체인 원판과 자기장 사이에 상대적인 운동이 있어야 합니다. 1번, 자석만 회전시키면 상대 운동이 발생하죠. 2번, 원판만 회전시켜도 당연히 전류가 흐릅니다. 3번처럼 자석을 축 방향으로 움직이면 원판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변해서 전류가 흐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원판과 자석이 같은 방향, 같은 속도로 함께 회전하면 원판의 관점에서는 자기장이 정지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둘 사이에 상대적인 움직임이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자기 선속의 변화가 0이 되어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지 않고 전류도 흐르지 않습니다. 비 오는 날 유독 통신 신호가 약해진다고 느꼈다면?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높은 주파수의 전자파는 왜 맑은 날보다 비 오는 날 더 약해질까요? 정답은 바로 도전율 때문입니다. 비 오는 날에는 공기 중 수분이 많아져 공기의 전도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전도성이 커진 공기는 전자파를 흡수해 신호 감쇄를 일으키는 것이죠. 이해하기 쉬운 물리 현상이지만 통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여러분, 이 문제 바로 푸실 수 있나요? 반자성체의 비투자율 범위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자성체의 종류별 비투자율을 알아볼게요. 비투자율은 진공 상태를 1로 기준합니다. 강자성체는 1보다 훨씬 크고 상자성체는 1보다 약간 큽니다. 그리고 문제의 반자성체는 1보다 작은 값을 갖습니다. 이제 자성체별 비투자율 확실히 아시겠죠? 17번 전기장 문제입니다. 전개를 가로질러 전하를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E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1W는 전하량 Q와 전개 E, 그리고 이동거리 R의 내적으로 계산합니다. W는 Q의 내적 I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위입니다. 전개의 단위는 볼트 퍼 센티미터, 이동거리의 단위는 미터입니다. 따라서 전개의 단위를 볼트 퍼 미터로 환산해야 합니다. 1미터는 100cm이므로 100을 곱해줍니다. 이제 모든 값을 식에 대입합니다. 이동거리가 I 방향 성분만 있으므로 내적시 전개의 I 성분만 계산에 사용됩니다. 계산을 마치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줄이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무한장 직선 도체 문제. 전개의 세기가 거리 R의 제곱에 반비례하는지 아니면 그냥 R에 반비례하는지 헷갈리시죠? 이건 가우스 법칙을 쓰면 간단하게 풀립니다. 먼저 도선을 감싸는 원통형의 가우스면을 설정합니다. 전기장은 방사형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원통의 윗면과 아랫면을 지나는 전기선속은 0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옆면만 계산하면 됩니다. 가우스 법칙에 따르면 총 전기선속, 즉 2 곱하기 2RL은 내부 총 전하량 L을 유전율로 나눈 값과 같습니다. 여기서 양변의 L을 약분하면 바로 이 공식이 유도됩니다.
전기장에 새기는 거리에 반비례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19번 문제, 자성체를 통과하는 자속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자기회로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기자력 F는 권선수 N과 전류 I의 곱 NI입니다. 또한 기자력은 자기저항 RM과 자속의 곱과도 같죠. 이 식을 자속에 대해 정리하면 자속은 자기저항분의 기자력, 즉 RM분의 NI가 됩니다. 여기서 자기저항 RM은 μS분의 L이므로 이 식을 대입하면 자속 파이는 L분의 μSNI가 나옵니다. 우리가 구한 이 식은 보기 4번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전류의 연속 방정식 문제입니다. 주어진 식은 전하량 보존 법칙을 의미하는데요. 옳지 않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먼저 1번 마이너스 부호는 전류가 빠져나간다는 유추를 의미하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3번 정상 전류는 시간에 따라 전류가 일정하므로 전함일도 변화가 없어 0이 됩니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4번은 발산의 정의 그 자체고요. 자, 그럼 2번을 볼까요? 단위 최적당 전하 밀도의 시간당 증가 비율이라고 되어 있네요. 바로 이 증가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해설을 보면 전류 밀도의 발산은 최적 전하 밀도의 단위 시간당 감소 비율을 의미합니다. 전류가 빠져나가면 그 안의 전하량은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니까요.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